자, 제목으로 다 드러납니다. 화장빨 이혼 소송 사건. 한 남편이 아내의 화장빨 때문에 아내를 고소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정말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환 기자. 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잘 믿기지도 않을 뿐더러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알제리의 한 남성의 이야기고요. 맞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먼 나라 영국 언론에서까지 보도가 됐고 서울 한복판에서 저희도 지금 보도를 해드리는 건데 사연즉슨 이렇습니다. 아내가 정말 아름답고 매혹적인 여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결혼을 했더니 첫날 밤을 지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옆에 누워있는 아내는 내가 생각한 아내가 아니었다. 험상궂게 생긴 도둑인 줄 알았다. 예. 그만큼 민낯이 너무나 내가 알고 있었던 그녀와는 달랐다는 거고요. 사기 혐의 그리고 정신적 충격, 트라우마를 그 이유로 이혼 취소를 그러니까 이혼 소송을 했고 혼인을 좀 취소해 달라는 그런 어떤 그 소송을 냈다고 하는데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요구한다고 합니다. 이 남성. 약 우리나라 돈으로 2,300만 원 정도인데요. 글쎄요, 법적 당국이 이것을 과연 들어줄지 저는 좀 회의적인데요. 예, 법적 전문가 여기 나와 계시니까요.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사기는 안 되는 거고요. 사기는 이제 재산죄에 가는 거니까 사기는 안 되는 거고. 우리나라 혼인 취소 사유도 사기 결혼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기 결혼이나 혼인 취소 사유는 되는데 그 사기 결혼하는 게 다시 뭐 신분 속이고 뭐 직업 속이 이런 경우들이거든요. 과연 우리 와이프가 화장빨 때문에 내가 속아서 사기 결혼이다라고 혼인 취소 소송을 냈을 때 그거를 손을 들어줄 우리 판사가 우리나라에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승소하기 쉽지 않죠. 예. 아니 그리고 그 뭐 외모를 최고의 그 가치로 두는 경우는 뭐 개인의 선택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 남성에게도 어떻게 보면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아름다운 외모를 중시한다면 여성의 본 외모가 어떤지를 미리 좀 파악했어야 되는 본인의 의무도 있었는데 그것을 저버린 채 저렇게 속았다는 것은 좀 뻔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예. 박성훈 논설위원도 예전에 놀라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민낯을 보고 이럴 수가 이런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 정도는 저는 경험이 없었습니다. 네. 예. 통상 저도 이제 이 방송 쪽에서 일을 하다 보면 여성분들이 이제 화장을 강하게 진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민낯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화장하는 과정에서 많이 다르다 이런 느낌을 저도 받은 적이 있긴 하는데. 아니 저는 정반대로 예. 오히려 화장을 했던 그 여성의 모습보다 이렇게 정말 지우고 민 얼굴을 봤을 때 훨씬 더 예쁜 경우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많이요? 네. 알겠습니다. 김정환 기자. 네. 지금 이 여성들의 화장술 때문에 이게 변신술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사례들 많이 있죠? 네. 아니 뭐 주변에서도 참 화장 참 예쁘게 잘하는 친구들, 지인들 많고요. 물론 잘하면 아름다운 모습 참 구현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네. 요즘에는 유튜브라는 그 매체를 통해서 이 아주 그 드라마틱한 그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화장법이 저렇게 속속 올라오곤 합니다. 예. 지금 보시는 대로요,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을 해가지고, 예. 네, 왼쪽은 조그만 눈매고, 오른쪽은 어떻게 보면 서구적인 큰 눈매인데, 이 모든 것이 화장으로 가능하다, 뭐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 이제 화장 영어로 하면 메이크업이라고 하는데요. 메이크업이라는 것이 보완, 보충하다는 뜻도 있기 때문에 변장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단점을 좀 보완하는데 이렇게 주력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화장빨 때문에 소송까지 간 해외 이야기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갑니다. 시원한 영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위 먼저 확인합니다.